저는 32살이고 이름은 김인희입니다. 27살에 정태선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남편이 일하는 회사는 작은 회사로 월급도 적고 보너스도 쥐꼬리만 했지만 저도 일을 해서 두 사람의 월급으로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2년 후 아들 대한이가 태어났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저는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면서 점점 살림살이가 어려워졌고 남편은 퇴근 후 도로공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몸이 걱정되었어요. 여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몸은 괜찮아? 남편은 웃으며 팔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아픈 적 없어. 게다가 계속 유도하면서 몸을 단련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확실히 남편의 몸은 근육질의 겉으로 보기에는 격투기 선수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아이, 참. 알겠어, 명심할게. 남편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던 남편은 다음 달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도로공사 현장에서 쓰러져 순식간에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남겨진 저와 아들은 고인이 된 남편 옆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의 회사 관계자로 보이는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남편분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이영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고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에는 유명 회사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제가 명함을 주머니에 집어넣는 동시에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많이 힘드시겠어요. 생활에 여유는 좀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앞날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요. 다만 당분간은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실 텐데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아버지는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 어머니가 오래 돌봐주실 수 없으세요. 그거 참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럼 제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두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때 저는 아직 남편이 떠난 충격으로 냉정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의 친절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아들의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장례식은 시부모님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무사히 끝났지만 저는 매우 초췌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봐주셨는데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보다 나는 너랑 손주가 계속 걱정이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여기 어린이집도 있고 하니까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편부모로도 어떻게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직 남아있던 영철 씨가 우리에게 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니 씨 어머님이시군요. 어머니는 갑자기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와서 약간은 경계하며 말했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철 씨는 자신을 어머니에게 소개한 후 저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어머니에게 했어요. 그때 마침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저는 그곳으로 가 아들을 달랬어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2주 정도 지나고 매일 밤 베개를 적시던 것이 겨우 줄어들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셔서 저는 어린이집을 알아봤지만 집 근처에는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퇴근한 영철 씨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니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잠시 밖에서 차 한잔하지 않으실래요? 죄송한데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계셔서 외출할 수 없어요. 괜찮으시면 들어오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영철 씨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이를 맡길 곳은 정하셨나요? 아니요. 찾고 있지만 마땅치가 않네요. 제 친누나가 유치원에서 일했었는데 결혼은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니 씨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니 씨 직장이랑도 가까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영철 씨에게 그 말을 듣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이렇게까지나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말씀 정말 감사하긴 한데 혹시 신경 써주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제 말을 들은 영철 씨는 조금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니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든 게 이유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엄마랑 한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는 어머니를 그 자리에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엄마, 영철 씨 누나가 대한이를 돌봐주시겠다네? 그러면 너무 민폐 아니야. 애 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닌데. 괜찮아요. 누나는 임신은 못해도 아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누나가 오히려 더 기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뭐. 엄마, 영철 씨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돌봄비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럼 모레 일요일에 누나를 데리고 올 테니 아드님을 만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일요일이 되어 영철 씨의 누나가 왔고 아들과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아들은 영철 씨 누나에게 안겨서 울지 않고 싱글벙글 웃었고 영철 씨 누나도 매우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일하는 시간 동안에만 아들을 맡기기로 했어요. 며칠 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부터 맡겼고 출근할 때 맡겼다가 퇴근하면서 데려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영철 씨가 제 직장에 찾아왔어요. 이니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내빈실로 들어갔어요. 이니 씨에게 부탁할 게 있어요. 네, 무슨 부탁이요? 사실 영철 씨는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왜 그래요? 어떤 부탁인데요? 오늘 이니 씨 집에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집에요? 왜요? 말씀드릴 것도 있고 마치고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네. 뭐 그래요 그럼. 그날 저는 퇴근 후 영철 씨의 차를 타고 아들을 픽업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니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당장 결혼할 수 없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지금 남편 죽은 지 아직 3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 재혼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아직 재혼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이니 씨 마음은 이해해요. 다만 저는 이니 씨와 함께 대한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요. 아들 얘기가 나오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앞으로 아들이 커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남편이 있다면 분명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죽은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어서 힘들었어요. 지금은 대답하기 너무 힘드네요. 저에게 시간 좀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좋은 쪽으로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가끔 대한이 픽업을 가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거야 제가 오히려 고맙죠. 그러면 일이 일찍 끝날 때 연락드릴게요.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철 씨가 아들을 픽업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영철 씨의 청혼을 받은 지 3달쯤 지난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남편과 아들이 함께 동네 공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해질녘이 되자 남편이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꿈이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남편이 웃으며 대한이는 영철 씨랑 함께 키워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그 꿈을 꾼 다음 주 일요일에 저는 영철 씨를 집으로 초대해 청혼을 받겠다고 했어요. 영철 씨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의논 끝에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또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는데 영철 씨는 돌싱이었어요. 전처가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살 집은 영철 씨가 사는 곳으로 하기로 했어요. 아주 큰 한옥집에 있는 별채에서 살게 된 거죠. 영철 씨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네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김인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그 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몇 달 안 걸렸어요.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낸 건 제가 시댁에서 산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라, 자기 아들만 챙기지 말고 네 서방도 좀 챙겨라. 며느라, 남편이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아? 너는 어떻게 항상 네가 좋아하는 것만 만드니? 며느라,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며느라, 셔츠 옷깃에 때가 덜 빠졌잖아. 다시 세탁하도록 해.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셨고 쓰레기 하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진 게 보이면 또 입을 여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의 전처는 바람난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피해 도망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임신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었어요. 임신했다고? 정말로 우리 아들의 애가 맞는 거지? 혹시나 해서 묻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몇 초 후 화가 치밀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방금 말씀하신 거 사과받아야겠어요. 지금 사과하세요. 어머, 뭐라고? 나는 단지 우리 아들이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그런 것도 이해 못해? 건방지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훈계질이야. 저는 제가 건방진 것 같지 않은데요. 어머님이 먼저 절 의심하셨잖아요. 그런 말은 모욕적인 거 모르세요? 뭘 그 정도 가지고 모욕이니 뭐니 호들갑이야. 내가 임신했을 때는 그런 말수도 없이 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처럼 눈 부릅뜨고 대든 줄 알아?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야지. 저는 시어머니와 말싸움하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깨달았어요. 알겠습니다. 며느리답게 행동하라는 거죠? 앞으로 명심해서 행동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저는 이 집에 온 게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 시어머니는 바로 남편을 불러 안방으로 데려갔고 30분쯤 후에 남편이 잔뜩 인상을 쓰고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 엄마한테 무슨 말 한 거야? 엄마가 울고 있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시어머니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고 울고 싶었던 건 저였는데 말이죠. 어머님이 나한테 다른 남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사과해달라고 했지. 이건 누가 봐도 이런 말을 한 게 문제 아니야? 이봐 당신, 괜한 트집 잡지 마. 엄마가 악의 없이 말한 건데 그냥 웃어넘겨도 되는 거잖아.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뭔가 남편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과 같은 신사다움이 없어졌다고나 할까. 도대체 그걸 어떻게 웃어넘겨?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점점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는 그 정도 참을성도 없어? 참을성을 논하기 전에 말해도 되는 것과 말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채로 가버렸고 저는 아들을 안고 계속 남편을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아들을 맡기러 가는 시간에 남편이 돌아와서 차갑게 말했어요. 가자. 저는 남편이 변했다고 확신했어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너가 대한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저는 운전면허는 있지만 장롱면허였기에 신우집으로 운전할 자신이 없었어요. 나 진짜 운전 못해. 장롱면허라니깐. 면허 딸 때 운전해봤잖아. 그거면 충분해.
내가 일 때문에 빨리 집을 나가야 하니까 앞으로 너가 해야 해. 운전은 주말에 연습시켜줄게.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주말 이틀 동안 저는 동네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넓은 주차장에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남편은 일이 있다며 알려주는 게 없었어요. 월요일이 돼서 저는 아들을 조수석 카시트에 태우고 출발했어요. 겁먹고 운전하느라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신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좀 늦었네. 그게 오늘부터 제가 운전하게 돼서 늦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신우가 중얼거렸어요. 이영철 이놈이 또. 무슨 뜻인지 몰라 물었지만 신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만약 엄마가 오는 일이 생기면 그땐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말하고는 안채로 갔어요. 저는 저녁을 준비해놓고 남편을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아 안채로 가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즐겁게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별채로 돌아왔고 아들과 둘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 후로는 남편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남편은 자연스레 안채에서 시어머니와 밥을 먹었어요. 제가 단 한 번 시어머니에게 반항한 걸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로부터 2달이 지났을 때 뱃속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였고 시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저는 따로 생각해뒀던 이름이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정해졌어요. 출산 후 어느 일요일에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채로 가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둘이서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두 아들을 돌보느라 너무 바빴기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TV 볼 거면 별채로 와서 애들 좀 봐주면서 TV 보면 안 될까? 제가 한 말에 두 사람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뭐야, 시끄럽게. 모처럼 둘이서 TV 보고 있는데. 그러게. 좀 나가줄래? 뭘 물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죠. 야, 지금 당장 애들 데리고 나가.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뭐? 그러니까 너희들 별채에서 나가라고. 나가라는 말 몰라? 저는 갑자기 남편한테 나가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그래? 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왜? 지금 내 소중한 엄마를 화나게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애들은 안중에도 없어? 거참 말 많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뒷마당에 허름한 쪽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번 여자도 어째 잘못 고른 것 같다. 전처도 잘못 골랐는데 운이 왜 그렇게 없어? 그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남편의 전처가 두 사람의 괴롭힘에 도망친 게 확실해 보였어요. 저는 제 처지를 한탄하며 죽은 남편을 생각했어요. 그러자 어느새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이를 본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머, 눈물 흘리는 거야? 그런 싸구려 연기에 속지 않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저는 울면서 일어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쪽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울면서 두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런 더러운 곳에서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는 꼭 복수할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줘. 애들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와 애들은 쪽방에서 살게 되었어요. 두 아이를 신우에게 맡기고 일하러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신우가 말했어요. 요즘은 영철이랑 같이 안 와? 무슨 일 있는 거야? 제가 계속 운전해서 형님 집으로 다녀야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신우는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뒷마당에 있는 쪽방에 들어갔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영철이가 워낙에 엄마를 아끼고 사랑해.
그래서 전처가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거슬리는 말을 하면 쥐잡듯이 잡았거든. 나중엔 전처한테도 촉방에 들어가라고 했고 전처는 도망간 거지. 역시나 그랬네요. 나는 옳게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저는 신우가 제 편이라 너무 든든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쪽방 앞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음식물 쓰레기 한 봉지를 놓고 갔어요. 저는 버리려고 들었더니 이상하게 너무 무거워서 속을 들여다보니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뭔가 싶어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더니 거기에는 5만 원짜리 50묶음이 들어있는데 무려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손에 쥐자마자 다시 쪽방으로 돌아와 급히 짐을 가방에 싸고 애들을 택시에 태우고 집을 나섰어요. 물론 2억 5천만 원과 함께 말이죠. 저는 기차역으로 향했고 친정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이 다 되어서였어요. 친정집에 도착한 후 폰을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100통이 넘는 부재중이 남아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니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다니? 아직 애들도 어린데 어쩐 일이야? 엄마, 잠깐만요. 저 따뜻한 물 한 잔만 주세요. 그 후에 다 말해줄게요. 저는 애들을 재우고 한숨 돌린 후 지금까지의 경위를 들려줬어요.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돈을 가져왔니? 저는 가방에서 돈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5만 원권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때 뭉치 속에서 종이 한 장이 보였어요. 그 종이를 꺼내서 펼쳐보니 남편의 회사 매출 서류였어요. 그러면 혹시 사위가 회사 돈을 횡령한 거야?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엄청난데. 이니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할까? 그때였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어머니가 인터폰을 누르니 숨을 헐떡이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여보, 그 돈 돌려줘. 그 돈은 잠깐만 빌려 쓰려고 한 거라 바로 갚을 거였어. 며느라, 돌려줘.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 돈들 어떻게 해줄까요? 저는 쓰레기에서 주운 거니까 경찰서로 가져갈 건데. 안 돼, 그러지 마. 왜? 왜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라,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돌려줘. 돌려만 주면 너를 다시 보도록 할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보셨는데요? 그동안 전부 미안해. 앞으로 가족처럼 잘 대해줄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여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잘 챙겨줄 테니까 돈 좀 돌려줘.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전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 때 저를 챙겨주며 신경 써줬던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좋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돈은 돌려주겠어. 하지만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위자료도 받아야겠어. 애들은 내가 키울 거고 내 조건 받아줄 수 있겠어? 남편은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다가 잠시 후 말했어요. 알겠어. 그렇게 하자. 아들아, 정말 괜찮겠어? 위자료도 달라는데? 아씨, 시끄러워요. 제가 알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들, 엄마한테 왜 갑자기 차갑게 굴어?
됐고, 엄마는 1층에 가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울면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님 혼자 보내도 돼?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돈부터 돌려줘. 알겠어. 일단 아까 한 약속 종이에 써서 사인해서 우유통으로 넣어줘.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할 것 같으니까. 참나. 속고만 살았나? 저는 남편에게 종이와 펜을 건넸고 약속한 내용을 서류로 남겼어요. 그리고 저는 봉투에서 5천만 원을 꺼낸 후 나머지를 담아 남편에게 건넸어요. 이 5천만 원은 위자료 일부러 미리 받는 거야. 만약 이게 불만이면 경찰에 신고라도 하던지. 가지가지 하네 진짜. 알겠어. 대신에 이 돈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야. 그렇게 할게. 당신도 위자료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바로 경찰서로 갈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졌어요. 저는 다정했던 죽은 전 남편이 생각나 눈물이 났어요. 그로부터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친정집에 낯선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남자는 남편의 회사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횡령한 돈 일부를 저한테 줬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했어요. 돈을 받은 건 맞는데 그건 위자료 일부로 받은 거예요. 저는 남편이 쓴 서류를 그 남자한테 보여줬어요. 하지만 회사가 곤란하다면 이 돈은 돌려드릴게요. 위자료는 다시 받아내면 되니까요. 제가 5천만 원을 가져다 주자 그 남자는 안도의 표정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회사가 남편을 고소했고 지금은 구치소에 들어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이 후련해졌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저에게 정중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은 경찰서에 있고 지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네. 저번에 가져간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나중에 갚을게. 얼마 전에 회사 사람이 와서 다 돌려줬어요. 설령 제가 갖고 있다 해도 안 빌려드릴 건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욕설 같은 걸 했지만 저는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혼 절차도 밟게 변호사랑 상담 좀 해야겠어? 저를 보고 싱글벙글 웃고 있는 두 아들을 보며 힘내서 남은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